13차 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건강을 위한 기능성 성분이죠. 우리가 좀 보건적인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차가 함유되어 있는 그 기능성 성분에 대한 그 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차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문화랑 관련된 어떤 장르로서 그 소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차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영양 공급원이 되는 성분이라든가 또 신체 그 생체 조절 작용을 하는 건강 효능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기호로 줄기는 외에 또 다양하게 이용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예, 먼저 그 차에는 그 많은 종류의 비타민 A, C, E, P, 뭐 이런 K, 이런 다양한 그 비타민류라든가 무기질류죠. 미량, 체내 미량 원소들을 많이 그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비타민이나 그 미량 원소의 그 영양 공급원으로 일단은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우리가 익혀온 것처럼 독특한 그 맛 성분 때문에 기호 음료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건강 보건적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한 어떤 그 기능성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우려서 마시는 것 외에 식품 등에 이제 차를 이용하는데, 요리에 이용을 하거나 뭐 차를 통한 여러 가지 그런 이용 방법들이 있죠. 조금은 적극적으로 차를 섭취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는 현대에는 그 공산품 등에도 그 차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해서 차의 성분을 추출해서 요즘에 그 새집 증후군이라든가 뭐 아토피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그 건축물에서도 이 벽지라든가 바닥재 이런 데다가 차의 추출물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들면 이제 그런 새집 증후군 내지는 이런 증상 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건강 그 어떤 소재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의류에서도 특히 속옷이라든가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속옷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운동화 같은 신들에도 이 차의 추출물을 이용한 그런 재료들이 이렇게 첨가되는 이런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죠. 예. 이 차의 기능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보통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그 비타민류라든가 무기질류 그런 종류들처럼 우리 몸에 어떤 필요한 영양소로서 영양 공급원이 되는 거를 1차 기능. 그다음에 2차는 이제 기호로서 우리가 맛을 즐기고 또 색을 즐기고 향을 즐기는 이런 맛과 색과 그 향 성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호되는 것을 2차 기능. 그리고 마지막 3차 기능을 그 보건적 효능이죠. 생체 조절 능력을 가진 보건적 효능인데, 우리 앞에 강의에서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카테춘류라든가 뭐 이런 카페인이나 뭐 복합 다당류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그 이제 생체적으로 이렇게 신체를 원활하게 그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항암 작용이라든가 항산화 작용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있는 이런 성분들이 되는데, 이제 주로 차에서는 카테춘류라고 하는 그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또 이제 카페인, 그다음에 복합 다당류, 또 비타민류, 또 사포닌, 무기성분 이런 종류들이 보건적 효능을 가진 생체 조절 물질로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의 보건 성분의 기능성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친류는 그 차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그 카테친 함량이 적은 어린 부드러운 잎에서는 한 10% 전후가 함유되어 있고, 이제 완전히 큰 잎에서는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녹차로 마시는 그 소엽종에서는 14, 15% 정도까지 함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오룡차, 반발효차로 이용되는 거죠. 그런 반발효차 종류의 품종, 중엽종에서는 한 18%까지, 그리고 홍차로 그 제다되는 그 대엽종에서는 많게는 24%까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차잎이 가진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차를 우리가 마시는 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도 기타의 다른 성분도 있지만 가장 탁월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려면 일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소량으로 함유된 그런 성분의 효능을 우리가 보고자 하면 좀 다소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지만 이 카테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두 잔, 하루에 서너 잔, 그리고 보통 이제 한 5잔 정도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양의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성분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카테친 같은 경우는 신체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서 의약품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세균의 생장 억제라든가 알코올 해독, 피부 질환, 또 당뇨병, 비만 이런 등에 이제 다양하게 이용이 돼서 알코올 해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기능성을 어떤 따르게 제품화된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술에 좀 이렇게 술이 좀 과하게 이렇게 한 그런 날은 술을 하고 난 다음에 차를 좀 따끈하게 해서 진하게 마시면은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네,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술을 좀 과하게 마신 날은 쉽게 마실 수 있는 티백이라면은 한 개보다는 한 2개 정도를 머그잔 가득히 이렇게 물을 붓고 2개 정도를 이렇게 진하게 한 2, 3분 충분히 우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머그잔에 가득 돼 있는 그거를 한 잔 정도 마시면은 정말 금방 한 2, 30분 정도면은 여러 가지 몸도 개운해지고 이런 거를 아마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카테친에 의한 그런 작용이죠. 그리고 또 이 항산화,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죠. 그 작용에 의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스낵류, 라면 등에 첨부되는데 이 스낵이라든가 라면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기름에 많이 튀기거나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기름이나 이런 게 산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비누, 샴푸, 그리고 여드름 전용의 어떤 비누라든가 그 세제, 화장품 이런 것들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 많이 쓰는 이렇게 씻고 하는 그 플라보노이드 종류의 껌 종류, 구취를 이렇게 없애는 작용이 탁월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미백 작용으로 인해서 화장품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미백 작용을 보려면은 꼭 굳이 제품화되어 있는 그 화장품 그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집에서 그 녹차 우리고 남은 그런 물들을 이용해서 남은 찌꺼기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는 거죠. 잊어먹고 담가 놨다가 나중에 이제 세수하거나 이럴 때 세수를 깨끗이 하고 나서 그 우렸던 그 물로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탁탁 묻혀주면서 하는 작용을 꾸준히만 하면은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표가 나요. 그리고 본인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래서 차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 같은 것도 되고 있죠. 그리고 살균 작용, 항균 작용 뭐 이런 것들로 이용이 돼서 요새는 이제 물티슈 같은 경우에도 차 추출물, 이 카테친 추출물이 이렇게 함유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차는 특히 생체 내에서 항변이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지만 여기에 어떤 변이원이 생겨갖고 그 변이원이 증폭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커져갖고 쉽게 소멸되면 약간의 증상 후에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 여러 가지 그 뭐 고질적으로 오는 어떤 병이라든가 뭐 암 종류 뭐 이런 종류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근데 이 카테친류 같은 경우는 이 카테친류가 그런 우리 생체 내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그 변이 물질에 대해서 그 변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해서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의과대학 같은 곳에서 임상실험 등으로 많이 효과를 보는 것이 이렇게 보고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테친류가
그 이제 식품에서 이제 기능성을 이용해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은 산화 방지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말린 생선, 우리가 생선을 이렇게 건조해서 오랜 기간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쓸 때 그 생선을 말릴 때 그 카테친 추출물을 이렇게 살짝 그 도포를 하는 거죠. 그거를 용액을 만들어서 생선이 건조되는 그 과정에서 살짝 도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산화 변질이 방지가 되고 또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종류에는 산화 방지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첨가가 되고 있죠. 근데 청량 음료에서는 향균이나 향기, 그다음에 과자, 사탕 뭐 이런 곳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카테친란이라고 또 나오죠. 축산에서 닭을 키울 때 사료에 카테친 성분을 좀 이렇게 혼합을 해갖고 아니면은 차의 어떤 찌꺼기라든가 거친 그 차 부분의 어떤 그런 그 물질들을 이렇게 사료에다 포함을 해서 키우면은 닭의 그 계란 안에 카테친 성분이 좀 강화가 되고 뭐 이런 기능성 란 이런 것도 생산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카테친이 사실 가장 다양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와서 이제 그 각광이 받고 있는 성분이 가바 성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가바차 정도까지는 없어도 그 일본 같은 데는 시중에 가바차가 이렇게 생산되면서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는 적이 있는데, 이 가바 성분은 이 혈압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고혈압 이런데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근데 이 차에는 원래 가바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 현기 조건에서 이렇게 차를 방치하면은 이 소량의 성분이 20-30배 이렇게 증대돼 가지고 많은 가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이제 가바차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차로 생산이 되기도 하는데, 이 가바 성분은 우리가 보통 싹틔운 그 발화현미, 현미를 발화시킨 이런 거 많이 먹는 이유가 이 가바 성분이 식물 종자가 이렇게 싹을 틔울 때 이렇게 굉장히 증대가 되고 많은 양이 함유가 되기 때문에 현미를 약간 쌀을 틔우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그 가바 성분이 이렇게 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전기밥솥 같은 데도 현미를 넣고 이렇게 몇 시간 그 싹 틔운 현미를 해서 이렇게 밥을 하는 그런 밥솥들이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쌀을 닦아서 밥솥에다 넣고 그 싹 틔운 현미로 밥을 하는 그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온도를 좀 유지를 해줘가지고 그 약간 높은 온도에서 현미는 그 쌀의 눈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싹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약간 발화가 될 때 가바 성분이 이제 증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용을 하는데, 차를 이용해서 또 이제 가바차 이런 것들은 임상실험 보고들에 의하면은 고혈압이 좀 이렇게 초기 정도 아니면은 비교적 높지 않은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진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이 가바차를 이제 처방을 해가지고 한 80% 이상이 그 어떤 완치 내지는 굉장히 개선의 효과를 봤다, 이런 보고서들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바 성분의 카페인 같은 경우 천연 카페인, 합성 카페인이 아니라 천연 카페인을 추출하는 그런 자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차에는 어린이집에서는 한 2% 또는 2% 이상, 그 다음에 좀 입이 커질수록 이게 작아지니까 이 함량이 적어져서 이제 큰 입에서는 한 1% 이내 이런 식의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카페인이 이게 함유가 되어 있죠. 그리고 복합 다당류 같은 경우는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어떤 임상 결과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이렇게 연구가 되는, 그래서 이런 뭐 카테친 성분이라든가 뭐 가바 성분, 복합 다당류, 카페인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요새 이제 많이 조심하고 있는 그런 성인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방 내지는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엽록소, 차에 들어있는 녹차죠. 녹차에 들어있는 엽록소 성분은 외과 수술 등에서 이게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새살이 이렇게 빨리 돋아서 얼른
그대로 아물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새살의 촉진을 생성되는 걸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 차에서 추출한 엽록소 이런 것들이 그 봉합 부위, 외과 수술에서 봉합 부위에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차 추출액이 식중독과 세균성 설사에 대한 항균 작용, 또 항충치 작용 이런 것이 이제 그 굉장히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식품의 차 성분이 이렇게 추출물이 이렇게 첨가가 돼서 나오고 있죠. 우리 이제 아까 껌처럼. 그리고 또 종자유가 있는데 차 종자유가 보통 그 올리브유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종자유로 이렇게 나오고 생산이 되고 돼 있는데 이 종자유가 아주 오메가3처럼 그런 우리 불포화지방산 뭐 이렇게 해서 이 올리브유와 유사한 그런 거로 고급의 그런 기름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대만 같은 곳에서는 이 차 종자유가 실제로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또 천연의 계면 활성제로 세제,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직접 먹는 것을 이렇게 닦는 그런 세제는 뭔가 이제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직접 먹는 것을 닦는 그런 것에 이용하는 이제 세제로도 포함이 돼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의 오일을, 종자의 오일을 빼고 난 껍질이죠. 찌꺼기, 그런 것들은 새우 양식장에 이거를 이렇게 좀 풀어 놓으면은 해충이라든가 어류들이 이제 새우를 이렇게 달려들지 않아서 이제 보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곳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루 녹차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죠. 녹차를 가루낸 가루 녹차가 이제 차 국수라든가 요즘에 아이스크림에도 많이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쉐이크라든가 뭐 사탕 뭐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고, 또 양갱 뭐 빵, 젤리, 비스켓 이런 다양한 종류 등의 가루 녹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요리에 있어서는 이 녹차 성분이 생선의 어떤 비린내라든가 고기의 냄새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개선할 수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요리에 이용할 때는 가루 녹차라든가 아니면은 잎차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잎차를 첨가하는가, 아니면은 먹고 난 찌꺼기를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좀 가루 녹차 같은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있으면은 먹는 주 요리의 어떤 풍미 같은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변화가 돼서 가루 녹차의 강한 맛 때문에 맛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고 이제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요리에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를 음식에 이용하는 응용 방법, 실제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루 녹차 마가린이 있는데, 요새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먹고 있죠. 그래서 먹으면서 요새는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마가린이라든가 버터를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거를 실온에다가 이렇게 좀 꺼내 놓으면 누글누글하게 이렇게 되는데, 누글누글한 거기다가 이제 가루 녹차를 넣어서 이제 잘 섞죠. 잘 혼합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먹든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차떡이나 차빵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떡이나 빵에 넣을 때 보통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루 녹차를 이렇게 섞어서도 하지만, 이제 재미로 집에서 이렇게 떡 같은 종류를 할 때, 백설기 이런 거를 할 때 가루 녹차를 넣으면은 색깔이 이제
파란색은 되지 않지만 열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좀 쑥색 비슷한 이렇게 그런 떡이 나오죠. 그리고 양을 얼만큼 첨가하느냐에 따라 색깔이 또 다양한데, 그럴 때 백설기 같은 거 할 때도 그 가루 녹차를 넣는 것보다 잎차를 성글게 이렇게 손으로 부시는 거죠. 뭐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부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잘 말랐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게 손으로 주물주물 해가지고 으깨진 그 차를 그냥 떡 속에다가 같이 그 쌀가루에다가 같이 반죽을 해갖고 이렇게 백설기를 찌면은 중간중간에 차잎도 이렇게 먹으면서 차잎의 모양도 이렇게 보고, 또 우러난 것으로 색깔도 이렇게 나고, 이렇게도 이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떡국떡이죠. 정월에 이제 가래떡 같은 거 뽑을 때 이 가루 녹차 같은 거를 넣으면은 흰색이랑 그 이렇게 가루 녹차 섞인 그 떡이랑 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색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절평 같은 곳에 이렇게 가루 녹차를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차를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떤 떡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필수로 이 차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가루 녹차 또는 그 잎차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하고, 또 이제 집에서 빵을 구울 경우도 빵에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튀김류에서도 이제 가루 녹차를 튀김의 옷에 가루 녹차를 풀면은 색깔이 기름에 얼른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녹색이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죠. 그래서 튀김 옷으로도 쓰고, 아니면은 차잎 자체를 이렇게 좀 섞어서 튀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차를 마시고 난 찌꺼기를 깨끗하게 잘 말려서 보관을 하면, 우리가 헹구어서 깨끗이 먹은 찻잎이기 때문에 말릴 때 깨끗이 말리면은 그대로 그 나중에 닦거나 이럴 염려가 없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아주 바짝 건조되게 이렇게 마시고 나면 집에서 좀 깨끗한 장소에, 뭐 주방의 어떤 깨끗한 곳에, 아니면은 식탁이라든가 아니면 햇볕이 있는 어떤 그런 깨끗한 곳에다가 이렇게 깨끗한 천 같은 걸 깔고 거기다가 차를 먹은 찌꺼기 같은 거를 잘 말려서, 그것이 이제 말려서 보관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로 튀김 종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그거를 살짝, 이게 아주 살짝만 이렇게 볶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하고 소금을 첨가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튀김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다른 튀김 옷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실제 우려 마시지 않은 찌꺼기가 아닌 그런 차 종류들을 이용해도 튀김 경우에는 기름기라든가 느끼함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부각처럼 이렇게 볶아 먹는 이런 것들은 생잎을 할 경우에는 다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기가 좀 부담이스럽거든요. 그럴 때는 찌꺼기를, 말려난 찌꺼기를 이용하면은 먹기에도 그 차 맛이 조금 남아가지고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우리가 미처 섭취하진 않은 그 차잎에 남은 찌꺼기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육류에서도 역시 이제 하는, 이렇게 뭐 재우거나 이럴 때 냄새 같은 걸 없앨 때 이렇게 쓰죠. 근데 뭐 우리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좀 걱정하기도 하는데, 어떤 집에 같은 경우는 웰빙 식단에서 삼겹살 하면서 이 삼겹살에 소금이나 이런 거 찍어 먹는 데다 말차가루를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주고 이러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말차가루에다가 이렇게 좀 섞으면은 사실 고기의 풍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그 말차가루 자체가 이렇게 좌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고기를 다 구운 다음에, 굽기 전에 미리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기름과 같이 프라이팬에 지저분하게 눌러붙게 되는데,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접시에 담거나 먹기 바로 전에 우려 마시지 않은 그 생잎이죠. 차에 원래 녹차 그 이파리를 이렇게 손으로 또 이렇게 성글게 부수어가지고 몇 개 뿌리는 거죠. 말차로 기호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말차에다 이렇게 가루 녹차에다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육류를 먹을 때 그렇게 성글게 부셔가지고 누면은 그게 더 이렇게 어떤 풍미에 도움을 주고 이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부터라도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면 많이 먹으면서 걱정 많이 하죠. 근데
찌꺼기 같은 거를 이렇게 차를 우려 마시고 난 찌꺼기를 이제 그 입차의 경우 이제 티백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쓰기가 그렇지만 입차의 경우는 항상 이렇게 밀폐된 통에 보관을 해놨다가 이렇게 라면을 끓이거나 이럴 때도 좀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티백 같은 거를 이제 통째로 이렇게 넣어서 근데 라면도 기호에 따라서 라면의 독특한 맛을 좋아할 경우에 우리지 않고 그 우리지 않은 원래 그 찻잎을 넣거나 그 티백을 넣으면은 라면이 좀 너무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려 마시고 난 찌꺼기를 이용하면은 기름기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제거된 느낌 그 다음에 라면을 먹고도 개운한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튀김이나 뭐 전 같은 거로도 부치는 거, 그 다음에 뭐 생선 요리, 그 다음에 차나물로도 이용하죠. 이렇게 마시고 난 찌꺼기를 잘 이렇게 밀폐된 그런 용기에다 보관해 놨다가 한 3, 4일, 4, 5일 정도까지도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전혀 이제 상하지가 않거나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두 번 먹은 차잎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나물로 무치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나물을 우려 마시지 않은 찌꺼기로 나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를 못하고 조금만 먹게 되는데 이 찌꺼기 같은 경우는 풍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은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양이 되는데 그래서 그 차이파리를 물기를 꼭 짜가지고 헹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 깨끗이 먹은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깨소금이나 참기름 살짝 넣고 자기 기호에 따라 고추장을 조금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하든지 간장을 조금 넣고 조물조물 하든지 그러면 아주 훌륭한 반찬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비빔밥 할 때 이렇게 고추장과 같이 더불어서 넣어서 먹고 그래서 그 입차 상태의 경우는 전혀 이제 버릴 게 없는 그리고 또 티백 같은 경우도 먹지는 않지만 버릴 필요가 없죠. 뭐 여러 가지 뭐 말려서 신장이나 뭐 이런 냄새 나는 곳에 둘 수도 있고 또 오래 보관하는 그릇 같은 데 넣을 수도 있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은 냉장고의 냄새, 김치 이런 것이 같이 들어 있는 그 반찬 냄새 같은 거를 많은 부분 없애주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다음에 말릴 경우 깨끗이 말릴 경우는 고추장이나 된장에 박아서 또 장아찌로. 근데 이 장아찌를 만들 경우에는 산지에서는 차이파리, 옷잎이죠. 차를 만들지 않은 그 생잎을 가지고도 장아찌를 만드는 종류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우려 마시지 않은 원래 그걸 가지고도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도 완전 식품이라서 참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또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삶은 계란을 이렇게 그럴 때 이 차잎을 좀 같이 넣어갖고 조리는 거. 그리고 삶은 계란을 이렇게 할 때도 계란이 거의 다 삶아졌을 때 껍질을 이렇게 흔들면은 계란 껍질이 톡톡톡톡 이렇게 좀 많이 금이 좀 이렇게 가죠. 완전 깨지지는 않고 금이 가게끔 흔들어주고 거기다가 차잎을 좀 집어 넣으면은 익으면서 차에서 우러난 성분이 계란 속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껍질을 깠을 때 이렇게 벗겼을 때 색깔도 이쁘게 되고 그래서 계란 요리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계란을 부치거나 아니면 계란찜을 할 때 이런 등에도 차 찌꺼기 종류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차밥이나 차죽 뭐 아까 녹차 마가린처럼 샐러드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크림 종류에도 차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차 드링크 이제 차 음료는 정말로 무당이죠. 무당 당이 없고 근데 우리가 무가당하고 무당은 틀리죠. 무가당은 당이 원래 어떤 특정 재료의 특성상 당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당을 가하지 않은 게 무가당. 근데 이제 차는 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그리고 무착색의 천연 음료. 그다음에 차로 칵테일을 하는데 이게 강한 술에다가 차를 이렇게 섞어서 마실 수가 있죠.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것이 이제 소주. 소주를 마시기 전에 시원하게 된 소주에다가 녹차 티백을 한 2개 내지 3개 자기 기호에 따라서 약간 하고 싶으면 1개 2개, 3개 정도를 미리 한 2, 30분 전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그걸 이제 꺼내죠. 그다음에 티백이기 때문에 그냥 속에다가 우리 오이 소주 같은 거 만드는 것처럼 속에다 티백을 그냥 넣은 상태로 차를 따라 마실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차를 마시면은
이제 뭐 속에 여러 가지 그 그 술을 많이 마시고 난 이후에 오는 여러 증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녹차 가루를 여러 가지 음식, 뭐 생크림이나 요구르트 이런 거 먹을 때 이렇게 좀씩 뿌려 먹고, 또 그 새우나 뭐 이런 새우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먹지만 그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있다 해서 좀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찜 요리, 생선이나 이런 거, 또 냄새가 강하거나 이런 거를 찔 때 밑에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밑에 이제 깔개로 이렇게 놓고 위에다 이렇게 찌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요리에 이용하는 거 말고 또 기타 이용법이 있죠. 이제 여러 가지 공산품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진짜 그 웰빙, 아주 참살이 아주 정말 건강하고 좀 뭔가 이제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집에서도 뭐 마루 이 바닥재도 그 녹차 그 차에 성분이 함유된 것을 이용하고, 벽지도 이용하고, 또 이불 종류에도 그런 거를 이용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차 베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보통 차 베개를 하려면은 1kg에서 2kg 정도의 차 마시고 남은 찌꺼기 잘 깨끗이 말려서는 그 음식으로 이용해서 먹고, 그 다음에 좀 다소 깨끗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아놨다가 이제 차 베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새 시중에서 시판되는 것도 있어요. 차 베개에다가 우리 그 메밀 껍질 베개 많이 하죠. 머리를 맑게 하고 뭐 어혈을 풀어준다 해서 어른들이 특히 많이 즐기시는데, 그 메밀 껍질에다 차를 포함해 갖고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뭐 1kg에서 2kg 정도의 차 찌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만큼의 찌꺼기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녹차가 한 통에 이제 100g이라 그러면 한 10통 정도를 소비를 하면은 이제 1kg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보통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통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마셔줘야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보건 효능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덕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차의 덕을. 그래서 100g 정도, 적어도 100g. 좀 많이 마시는 경우는 한 뭐 100g에서 200g 정도를 이제 한 달에 마시고 있는데, 가족이 이제 4인 가족이나 하면은 두세 달 이렇게 차를 마시고 부지런히 모으면 이 양이 되죠.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뭐 선물용이나 뭐 아니면은 집에서 어떤 특히 그 신생아, 애기들 이렇게 신생아 태어나고 그럴 때 선물용 할 때 신생아 베개는 작은 양으로도 되니까 그런 거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이용이 되는데, 하여튼 이 베개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이 베개를 만들 때는 티백 그 찌꺼기도 괜찮아요. 그 티백이 이렇게 종이 속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히려 그 부서지고 하는 것에 약간 완충 작용도 하기 때문에 티백을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마시지 않거나 먹지 않거나 찌꺼기를 미처 못 먹거나 아니면 찌꺼기가 너무 거칠어서 먹기가 좀 못하거나 이런 거를 모아서 말리고, 그다음에 티백 먹은 것도 말려서 그것을 한꺼번에 그 이제 베개 같은 것에 이용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차 목욕할 때 이용할 수 있죠. 이게 수렴 작용이 굉장히 강하고, 이 차를 이용해서 정말 특히 여름에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발라보면은 효과를 정말 이렇게 본인이 좋다더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러운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목욕도 하고 또 스킨을 만들어 이용하기도 하죠. 뭐 포도주, 백포도주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소주에다가 녹차 티백을 넣어가지고 이제 충분히 추출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를 잘 걸러서 버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그냥 쓰기엔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팔고 있죠. 이만한 거 한 병에 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 병 구입하게 되면은 이제 한 보통 2대1 비율 정도로 섞어서 이렇게 두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샤워하고 나서 그거를 그냥 바르고, 특히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애기들, 어린이들한테도 그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용기에 이렇게 스프레이가 될 수 있는 용기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고, 그런 데다 넣어놓고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뿌려주고, 그러면은 좀 뭐 땀띠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땀을 좀 덜 흘리고 이런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킨은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온 가족이 다양하게, 이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세린을 첨가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리세린을 첨가하지 않고 그 소주에다가 티백을 우려서 걸러낸 거에다가 생리식염수만 섞어서 써도 이렇게 무방한데, 그래서 냉장고에 이제 보관해 두면은 한두 달 정도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저도 한번 여름에는 많이 만들어서 선물도 하기도 하는데, 한두 달 정도는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미용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차 목욕이나 이제 녹차 스킨 같은 걸 이야기를 했지만, 또 마사지로 이용을 할 수도 있죠. 가루 녹차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많이 피부 상태에 따라 섞긴 하지만, 그 밀가루를 조금 섞어서 우유로 좀 걸쭉하게 듬직하게 반죽을 하죠. 많은 양 필요 없고 조그만 용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걸쭉하게 해서 이제 세안하고 난 다음에 피부에 전부 이렇게 얼굴에 좀 바르죠. 그래서 줄줄 흐르지 않을 정도.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여기다 천도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발라도 흐르지 않을 정도로 듬직하게 반죽을 해서 붙여놨다가 한 20분 있다가 이게 한번 닦아내고 나면은 정말 그 뽀얗고 막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게 녹차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무좀이나 피부병 치료, 특히 여드름 같은 경우에 효과가 많이 있고, 무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찌꺼기라든가 아니면은 거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시골 차 산지의 장터에서 파는 그 대박에 파는 그런 이제 거친 그런 차들,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끓인 거에다가 막 발을 이렇게 담가 놓는 거예요. 뜨끈하게 해서 발을 담가 놓고, 물이 좀 식으면은 뜨거운 물을 좀 첨가해서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담가 놓고, 그래서 하루에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담그는 거를 뭐 한 30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뭐 1, 2주 정도 했더니 뭐 다 없어졌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데도 차를 약이 아닌 그런 거로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악취 제거, 아까처럼 이제 거친 그런 것들은 말려서 신장 같은 데 넣어둘 수가 있고, 또 비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머리 비듬 같은 거, 이 차잎 먹은 찌꺼기를 차를 다 먹고, 우리 그 떨이죠, 태수기, 물 버린 그릇, 그런 큰 그릇에다가 이 찌꺼기를 담아 놓고, 거기다 물을 좀 뜨거운 물을 조금 같이 더 부어가지고 두면은 그게 이제 그 안에서 많이 우러나죠. 그래서 뭐 그냥 하루 있어도 되고, 뭐 한 몇 시간 지나도 되고, 뭐 그냥 태수기에 있는 거를 그냥 쏟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놓아놨다가 세수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찌꺼기를 쫙 걸러낸 그 물에다가 세수하고 나서 이렇게 닦아내고 이렇게.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좀 찌꺼기가 아니라 그 원래 녹차, 좀 진한 그런 녹차 같은 거를 우린 그 물을 좀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죠. 막 이렇게 샤워를 축축 뿌릴 거 아니니까 조금씩 이렇게 조그만 그릇에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쳐가지고 얼굴에 묻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묵은때 제거도 참 잘 돼요. 묵은때 제거도 저도 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방지 같은 거, 저도 뭐 이런 차를 마실 때 화로에 쓰이는 무쇠 이제 탕관이죠. 그런 곳에다가도 항상 이게 차를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펫 청소라든가 페인트 냄새,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농약 세척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야채 같은 거 이런 것을 씻는 어떤 계면활성제, 세제죠. 세제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곰팡이 방지, 해충 피해 방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여름에 차를 마시면서 사실 모기가 많이 물고, 그래서 모기가 물린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차를 마시면서 그냥 조금 찍어서 이렇게 손등 물렸으면 이렇게 톡톡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좀 한두 방울 흘렸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깨끗이 하자면은 이 행주로 싹 닦아야 되지만 손으로 이렇게 싹 닦아서 이런 데 이렇게 탁탁 쳐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차를 가지고 이용을 이렇게 많이 하기도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정말로 그 입냄새 제거, 그리고 우리가 좀 고기라든가 육류라든가 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뭐 껌이 없고 이렇게 이를 이렇게 닦기가 곤란하고 그럴 경우에는 차잎을 조금 이렇게 입속에 넣어가지고 우물우물하죠. 그냥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입속에 우물우물 머물고 있으면은 차잎이 침으로 해가지고 물기를 충분히 먹어가지고 차잎이 입속에서 펴져가지고 이제 씹어서 그냥 먹는 거죠. 그 우려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입속에서. 그래서 적어도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입속에 우물거리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입냄새도 그렇고, 근데 장거리 여행할 때 그 멀미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멀미가 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우물우물 해갖고 한 입 머물고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 찻잎 찌꺼기를 입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아무래도 잘라지고 하니까 이 같은 데 좀 붙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입에다가 머물고 있고 난 다음에는 거울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거울 같은 거 닦으면은 정말 깨끗하게 또 이렇게 닦이죠. 그다음에 이제 염색으로 많이 이용이 돼요. 염색으로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속옷 같은 경우를 거의 흰색 그 면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양말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찬물에다 무조건 담갔다가 입어요. 그래서 집에서 물론 그 찬물에다 이렇게 담그면 몇 번 세척을 하면은 흐려지겠죠. 물이 빠져가지고. 근데 매염제 같은 거를 이용해서 물이 더 이상 빠지지 않게 고색을 딱 착색을 해서 이용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그냥 그 차 생활을 하시는 그 어른들 생활하시는 거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냥 차를 좀 마시거나 좀 차가 좀 묵은 차가 좀 있거나 뭐 아니면은 여유가 좀 있을 때 그 차를 그냥 끓이는 거죠. 끓여가지고 건더기를 다 이렇게 깨끗이 걸러내고 그 물에다가 그러니까 런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물주물 하는 거예요. 물속에 담가 놓고. 그리고 또 주물주물 하다가 또 다른 일을 좀 하다 와서 주물주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뭐 얼마 동안 담가 놓죠. 그래서 물이 들으면은 그냥 그거를 맑은 물에 헹궈서 그냥 넣는 거예요. 널고 그걸 입고서 이제 여러 차례 입다 보고 세탁하고 이러다 보면 또 색이 좀 많이 빠지죠. 그럼 다시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매염제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렇게도 이제 속옷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컬러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쁜 컬러가 매염제를 쓰면은 참 예쁘게 매염제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농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발현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색깔은 이쁘지 않지만 굉장히 쾌적하죠, 몸이. 그리고 특히 그 뭐 이렇게 아토피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갖고 효과를 실제로 보고 그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염제를 쓸 때 구리하고 철 성분의 매염제를 쓰는데, 구리 성분을 쓰면은 베이지색에서 노란색, 갈색으로 이제 차물을 얼마나 진하게, 그다음에 매염제의 농도가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쁜 색깔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철 성분의 매염제, 찬물에다가 차를 끓인 물에다가 천을 깨끗이 그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염제에 넣을 때 철 성분에다 넣으면은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이제 와인색, 다양한 그 와인 톤의 그런 이제 염색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 우리 생활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어떤 그 종류든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해서, 생활 속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